불러오시는 거죠. 진짜로 몇 천씩도 가져갈 수가 있고 최하 300이다. 최하 300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600에서 700 사이고 1인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보다는 훨씬 더 크시겠죠. 탐정이라는 것은 영미문헌에서 찾아보게 되면 뭐 디텍티브라든가 인베스티게이터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디텍티브는 이제 탐정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반면에 인베스티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민간 조사원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고소인이 수사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하기 전에 증거 수집에서 이런 증거 수집 일련의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직업, 그런 분야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8월 5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탐정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신직업에 지금 돼 있고요. 세무서에 그 사업자 등록을 탐정업으로 그 세무사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가 나와요. 경찰청에 등록된 탐정협회 기관에서 교육 수료를 받는 게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들고요. 요새 직장인분들이 많다 보니 주말반으로 해서 이틀 과정이나 아니면 8주 과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전문업체에서 1년 이상 필드 경험을 해보시는 게 두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본인 스스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장을 지켜볼 수 있는지, 의뢰인의 심정과 현장을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지, 현장마다 개별성을 느끼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개별법에 적용되는 범위와 합법적인 범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증거 채집할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느끼고 경험해봐야 진정한 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정사 자격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법학개론, 두 번째 범죄 심리학, 세 번째 탐정 관련법, 네 번째 탐정 실무, 이렇게 네 과목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교수님들이 일반 자격 과정에서는 3번 정도 교육을 시키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저희들이 60만 원인데요. 거기에 교재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자격증 시험 전형로 해가지고 그게 35만 원입니다. 응시료까지. 그래서 총 95만 원. 주요 의뢰 업무로는 사기와 산업 스파이, 그리고 가사 사건이며, 의뢰를 요청받게 되면 대면 상담 후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타겟의 행적을 추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의뢰인이 증거를 채집을 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포트 파일 정리까지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됩니다. 실제로 탐정업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분들은 거의 흥신소와 다름없이 뭐 채권 추심을 위한 재산 상태 파악, 사람 찾는 일, 그리고 이제 비리 파악, 부정한 행위를 밝히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셜록 홈즈와 같은 그런 탐정의 모습은 아직까지 현 단계에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단계 법적 근거로 보게 되면 알려져 있는, 공개되어 있는 그런 정보, 예컨대 뭐 등기부 등본의 부동산 정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 주체가 동의를 한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 사실 확인, 아니면 뭐 은닉, 아니면은 뭐 도난, 분실된 물건의 소재 파악, 아니면 청소년의 가출 청소년에 대한 소재 파악이라든가 실종자 수색 정도로 탐정의 역할이 좀 한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이틀 반나절 정도 잠복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화장실도 뭐 제대로 못 가서 잠복할 때 제일 힘든 게 잠 참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 보면서 이렇게 잠 많이 참는데 시선은 앞에 봐야 되고 소리로만 듣고 이러다 보니까 지루한 시간 이겨내는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사건은 가사 사건인데
의뢰인분은 남성이세요. 아내분이 외도하신 것 같다 해가지고 현장 조사를 요청해 주셨고, 탐정의 민간 조사라는 부분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제 사생활 침해라던가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하는 등의 불법이 자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탐정이란 명칭 하에 업을 하시는 분을 합법화해서 운영하겠다, 영리를 추구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에 그 모양새는 불법을 합법화로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어서 좀 우려가 있다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헌법 17조 상에서의 또 프라이버시권 이런 것도 침해하면 안 되고요. 개인정보보호법상이라든가 아니면 위치정보보호법상에서의 개인의 신원을 아니면 위치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들도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데요. 수사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재판이 시작되게 되면 그 어떤 행위도 탐정사무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뢰인들이 특히 요구하는 불법 행위는 CCTV 불법 설치, 주거 침입, 녹음기 설치 등이 많은데요. 이런 일들은 절대 진행하지 않습니다. 탐정이 진행하면 탐정뿐만이 아니라 의뢰인들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저희 교육에 탐정 관계법, 탐정 관련법에 첫 번째 교육을 시키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말 많이 탐정에 상충이 됐거든요. 사생활 침해 부분이 있으니까 상대방 어떤 사는 곳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유혹에 넘어가기 쉽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것보다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발품을 판다든지, 탐문을 한다든지,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개인적 보호법 위반 소지를 없애는 거고요. 누가 했냐,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합법도 불법이 되고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또 의뢰인과 탐정 중에 누가 증거 채집을 했냐, 누가 증거를 찍었냐, 이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일을 진행하기 전 의뢰인의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변호사님께 가서 법적인 자문을 받습니다. 저의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의뢰 전화 중 5통의 전화가 모두 이상한 느낌을 받아 의뢰 거절한 일이 있었어요. 뭐 어머니의 첫사랑을 찾는다, 아버지가 가출하셨다, 돈을 떼먹고 잠적한 50대 사람을 찾는다며 전화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자 번호 중에 뒷번호가 같은 번호도 있어서 이걸 토대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 번호 중 한 개가 그 명품 가방 짝퉁 그 판매원 번호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흑심을 품고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처럼 악의적인 의뢰를 분별하며 거절할 줄 아는 것이 탐정과 흥신소 직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들이 어떤 이제 조사를 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탐정에 대한 필요성이 좀 논란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탐정은 현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공권력에서는 의뢰인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등을 긁어야 되는데 가려운 부위를 긁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나서서 해결해 줄 사건도 있고, 수사기관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게 법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채권 채무 관계 있죠. 민사 사건을 절대로 검찰이나 경찰은 불간섭 원칙입니다. 그것을 과연 누가 해줄 것이냐, 그건 바로 탐정이에요. 사람들은 본인이 처한 상황이 가장 절박하고 급박한 일이기에 빨리 처리하거나 아니면 작은 단서 하나라도 찾아내길 원합니다만, 경찰은 국가의 기관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의 상황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보고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속도가 늦고 누구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죠. 이번 21대 국회에도 2개의 법안이 이미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그 사회가 이 탐정이라는 분야 그리고 증거 수집의 일련의 절차를 도와주는 직업군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탐정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런 업이라는 것이 정말 잘 정착이 돼서 흥신소와 달리 불법적 영역을 탈피해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정착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결국에 실질적으로 흥신소와 다름없는 탐정업을 합법화 시킨다면 그거는 불법이 늘어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탐정의 시각을 앞으로는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 그리고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 불법적이지 않는 사람들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전문직이고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아직도 탐정의 역할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이 많거나 정직하게 일하는 탐정들은 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탐정의 역할의 기본은 추적 관찰과 증거 채집이지만 그 분야는 끝없이 다양해요. 또한 이후에 메타버스 시대가 대중화되면 현 시대가 지금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가 겸업하고 있는 시대라고 알고 있는데 현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젊은 탐정들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러기에 이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탐정왕, 탐정문화를 확산하자 그런 생각입니다.